안녕하세요. 아롬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문인화라고 부르는 매낭국죽 사군자 중에 난초를 그려봤습니다. 보통 난을 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갑자기 뜬금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먹그림 화실을 다니면서 실제로 그림을 배운 지가 꽤 오래됐다면 오랜 기간,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라서요. 나가고 싶을 때만 나가고 결석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몇 년을 다녔는지는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문인화를 이용해서 조금 더 현대적인 감각적인 느낌의 액자를 만들어서 어디에 쓸 거냐면요, 사실 저희 집 아파트 현관에 두꺼비집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마침 두꺼비집 사이즈의 나무 판넬이 안 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릴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난초를 우선 먹을 이용해서 쳐줬고요. 지금 찍는 거는 낙관이라고, 우리가 흔히 도장이라고 부르는 것 있죠. 낙관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는 이름이고 하나는 호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제 호를 도장을 찍었습니다. 밑에 나무 판넬을 지금 됐고요. 저 같은 경우 실제로 배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배접이 종이에 풀칠을 해가지고 종이를 다시 덧대서 붙이는 작업인데, 배접을 하게 되면 일이 커져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간단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조금 두꺼운 켄트지 같은 종이에다가 지금 난초를 친 상황이고요. 원래 정석대로라면 화선지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나무 판넬에 스테이플러를 이용해서 모서리들을 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얇은 캔트지 구입하셔서 그림 그리시고, 나무 판넬은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혹시 수도권에 사신다면 호미화방에 가시면 아주 쉽게, 홍대에 있는 호미화방에서 아주 쉽고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전시할 때 썼던 판넬인데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뜯어내서 빈 판넬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스테이플러 이용해서 간단하게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플러 사무용은 가운데 펼치면 일자로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종이 넣어가지고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잘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위쪽에 쭉 늘어놓은 튜브들은 아크릴 물감이에요. 수채화 물감 아니고 아크릴 물감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크릴 물감 이용해서 이 난초의 여백에 저는 컬러링을 해줄 생각입니다. 하얀색 펄이 들어간 이런 물감을 지금 핑크색과 살짝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림의 완성은 완성도를 높이는 건 디테일에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캔버스라던가 판넬에 작업을 할 때 이 옆면이 칠해져 있지 않은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옆면까지 모두 꼼꼼하게 칠해서 완성도 높이고 있고요. 여러분들 먹물 이용해서 그리는 그림 너무 난해하다, 뭔지 모르겠다, 낯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장르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있던 장르인데 이게 더 전통적인 건데 언젠가부턴가 미술 교육에서도 많이 사라지고 해서 우리가 접하지를 못하죠. 그리고 동네에 아파트 상가 같은 데 보면 서예학원이나 이런 건 하나씩 있는데 문이나 사군자, 목그림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은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조금 아쉽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피를 사실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몇 년 하다가
캘리그라피의 그 깊이를 더 주고자 서예를 배우고, 서예를 배우면서도 이 획이나 터치에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지금 스승님을 찾아가서 먹그림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먹그림에 빠져가지고 캘리그라피를 손을 놓고 먹그림만 열심히 배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캘리그라피는 예전에 제가 배우고 싶어서 처음에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그 강의를 하던 시절에 그 학원에서 저에게 캘리그라피 강의를 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먼저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기관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제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딱 교육과정만 받고서는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학생들이 무언가를 그려달라고 하고 써달라고 하고 질문을 할 때 내가 그걸 하지 못한다면 강사로서 그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더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배워와서 그렇게 수업을 커리큘럼을 짜고 해서 만들어서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할 컨텐츠들 중에 캘리그라피 컨텐츠도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제가 의도해서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작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캘리그라피가 녹아져 있다던가 먹그림이 녹아져 있다던가 이런 거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먹을 이용해서 화선지가 아닌 켄트지에 작업을 하고 거기에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배경에 색을 더해주는 이런 조금 예술의 모험적인 그런 작업들, 편견이 없는 작업들 해나갈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재료는 제가 이것저것 다양하게 많이 시도를 해보는 편이라서 궁금하신 재료들 있으시면 편안하게 댓글로 많이 문의를 주세요. 이거 외에도 앞으로 천천히 수채 색연필, 오일 색연필, 과슈 물감이라던가 다양한 재료들 소개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재료 있으면 그걸로 콘텐츠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은 제가 일부러 질감을 더 주기 위해서 위에 물감에 두께감을 더 톡톡 치면서 두께감이 있게 그렇게 텍스처가 있는 그런 물감 칠하는 기법으로 칠하고 있고요. 위쪽이 좀 더 밝은 펄이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조금 더 짙은 핑크빛이 돌게, 좌측 제일 끝 모서리에서 우측 모서리 하단으로 갈수록 조금 더 핑크빛이 진해지게 그렇게 그라데이션 하면서 칠해주고 있습니다. 물감은 한번 굳고 나면 아크릴 물감은 다시 번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칠할 때 칠하고 나서 잘못 칠했다 그러면 마른 다음에 위에 더 칠하면 돼요. 여러분, 유화처럼. 그래서 너무 두려움 갖지 말고 쉽게 그렇게 접할 수 있는 재료니까 아크릴 물감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용해 보시고요. 아크릴 물감 사용하고 나면 그 붓 같은 경우 바로바로 세척을 해서 두셔야지 붓이 굳어버리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꼭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얘가 팔레트 같은 경우에도 일반 그 수채화 물감 쓰는 팔레트에 쓰고 나면 나중에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종이 팔레트라던가 아니면 도기로 되어져 있는 팔레트라던가 아니면 일반 팔레트 쓰셨다면 굳기 전에 빨리 물티슈 같은 걸로 제거를 해주셔야지 팔레트를 깔끔하게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서 지금 골드가 나왔어요. 진한 핑크빛에서 골드로 그라데이션 해줬고요. 제가 사실 골드를 좋아합니다. 실버보다. 그라데이션은 제가 좋아하는 색감으로 골라서 한 거고요. 지금 종이가 살짝 울어 보이는 거는 켄트지가 얇은 것도 있지만 얘가 지금 물을 먹어서 종이가 울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르면 뺑뺑해질 거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